집에만 있어도 월 150만 원이 나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에이, 뭘 그렇게 써요. 나이 들면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옷도 안 사고 그 정도까진 안 쓰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밖에 안 나가도 옷을 새로 안 사도 심지어 혼자 살아도 매달 150만 원이 꼭 빠져나갑니다. 왜일까요? 지출을 줄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줄어든 건 내가 쓰고 싶은 돈입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줄일 수 없는 돈, 써야만 하는 돈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공과금, 식비, 통신비, 약값, 보험료. 조금만 쓰고 살겠다는 다짐과 달리 기본만으로도 한 달 15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자식이랑 같이 살 테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아도 부담은 그대로, 때론 갈등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특히 80대가 되면 돈을 쓰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20에서 30대처럼 하고 싶은 걸 위해 쓰는 소비가 아니라 살기 위해 지출하는 구조가 됩니다. 식사 하나도 편하게 못하고 병원은 일상처럼 드나들며 심지어 자녀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는 돈 이야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80대 이후의 지출은 왜 줄지 않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 5가지 질문에 답을 드릴 겁니다. 왜 집에만 있어도 월 150만 원이 나갈까? 왜 자식과 살아도 비용이 줄지 않을까? 자녀에게 부담 안 주려면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80대가 되기 전에 꼭 바꿔야 할 소비 습관은 뭘까? 평균 수명 87세. 지금 줄인다고 끝이 아닐 텐데 어떻게 준비할까? 당신이 지금 60대든 70대든 아니면 50대든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야 할 노후의 진실입니다. 첫째, 외출 안 해도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별로 안 써요. 밖에도 잘 안 나가고 혼자 밥도 대충 해 먹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안 쓰고 살고 계신 걸까요? 문제는 내가 안 쓴다고 착각하는 사이에도 돈은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외출도 안 하고 자식에게도 손 안 벌리고 여행 한 번 안 가도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나갑니다. 누구한테? 가스회사, 전기회사, 병원, 약국, 통신사, 마트에게요? 1. 고정비만 따져도 100만 원은 기본입니다. 80세 이상 1인 가구의 고정 지출을 항목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식비 약 40에서 50만 원,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10에서 15만 원,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5에서 7만 원, 주거비 월세 관리비 20에서 30만 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 약 10만 원 전후, 의료비약값 외래진료 포함 최소 15에서 20만 원, 위생용품, 생필품, 교통비 등 10만 원 이상. 이것만 더해도 약 120에서 140만 원입니다. 어디 나가지 않고 쇼핑도 안 하고 외식 한 번 안 해도 말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한 노인 생활 실태 조사에서도 80대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기본 지출이 142에서 16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략형 생활 기준일 뿐이지 여유 있는 삶은 아닙니다. 2. 병원비는 비상지출이 아니라 고정비입니다. 나는 병원 잘 안 가요 라는 말, 하지만 80세 이후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만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0대 이상은 1년에 평균 1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습니다. 즉, 월 1회 이상은 병원을 가는 셈이죠. 외래 진료비가 1회당 2만에서 3만 원, 거기에 약값과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최소 15만 원 가까이 의료비로 나갑니다. 여기에 치과, 한의원, 안과, 검사비까지 더해지면 병원비는 매달 생활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습니다.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3. 식비는 줄인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어들고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식비가 줄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살수록 소량으로 사도 단가가 높습니다. 치아, 소화 기능 약화로 인해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바꾸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외식은 못해도 반조리, 도시락, 간편식 등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적게 먹고도 비싸게 쓰는 구조가 됩니다. 밥 한 끼는 집에서 간단히가 아니라 간단하게 먹는데도 1인 분당 4,000에서 6,000원씩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80대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식비는 45만 원 이상이 됩니다. 4. 외출 안 해도 들어가는 교통비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잘 안 나가니까 교통비는 안 들어요 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병원, 보건소, 동사무소, 은행, 약국, 꼭 가야 하는 곳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버스 지하철은 무료지만 환승이 불편해 택시비가 늘어납니다. 시골 읍면 지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해 콜택시 의존도가 높습니다. 심부름이나 장보기 대행 서비스를 쓰는 경우 수수료까지 붙습니다. 교통비와 심부름비 포함해서 한 달 5만에서 1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게 됩니다. 5. 나 안 쓰니까 괜찮다는 말은 착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지출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건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이체에 매달 빠져나가는 전기세, 통신비, 보험료, 월초 정기결제 경로당 회비, 구독 서비스, 병원비 1에서 2만 원씩 자주 쪼개서 나감. 이런 구조는 지출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은행 통장만 열어보면 결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70에서 100만 원인데 나간 돈은 150만 원 이상. 이게 현실입니다. 6. 이 모든 지출은 앞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150만 원이 앞으로 줄어들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물가는 꾸준히 상승합니다. 연평균 3에서 4%. 전기가스 요금은 정부 보조 없이 계속 인상 중입니다. 병원비는 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의 150만 원이 5년 뒤에는 180만 원, 10년 뒤에는 21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나는 외출도 안 하고 별로 안 쓰니까 괜찮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맞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틀립니다. 80세 이후에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가는 돈만으로도 한 달이 끝납니다. 이제는 얼마를 아껴야 할까 보다 얼마를 무조건 써야 하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이 지출 구조를 모르면 그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겠지라는 착각 속에 노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80대는 단순히 불편한 삶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과 함께 살아도 비용은 줄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중엔 자식이랑 같이 살 거니까 큰 걱정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80대 이상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사는 가구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식과 함께 산다고 해서 지출이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출 구조가 복잡해지고 생활비 외에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식이 함께 있으면 든든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눈치 보고 말 못하고 가계부도 각자 따로 쓰게 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공과금 식비 같이 살아도 따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면 공과금 식비가 줄어들 것 같죠?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기세는 내가 낼게, 식비는 내가 맡아줘. 결국 지출은 나뉠 뿐 사라지지 않음. 아빠가 드실 반찬 따로 챙겨야 하니까 장 보는 품목이 오히려 늘었어요. 자식 세대는 저염식 건강식을 선호. 두 세대의 입맛 차이로 식비가 이중 발생. 즉 함께 산다고 전략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분담되고 비용이 나뉘는 것뿐입니다.
더구나 자식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낮에 어르신이 혼자 식사하고 난방 켜고 TV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공과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2. 같이 사는 대신 병원비를 안 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 세대가 기대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같이 살아주니까 얘네가 생활비는 좀 보태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 입장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지 돈까지는 못 드려요. 부모 입장 같이 살면서 생활비도 안 주나 불만이 쌓임. 결국 서로 눈치만 보고 경제적 역할에 대한 합의 없이 갈등 누적.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식과 함께 사는 고령자 가구의 65% 이상이 경제적 지원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같이 살면 지출이 줄어들기는커녕 병원비, 약값, 교통비는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3. 공간을 공유하면 갈등도 함께 커집니다. 80대 이상 부모와 50에서 60대 자식이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활 리듬 충돌. 부모는 이른 아침부터 활동, 자식은 늦게 출근기가, 양육 갈등, 손주를 돌보는 방식, 교육관 차이, 생활 습관 차이, TV 소리, 에어컨 온도, 반찬 간이, 모든 건 경제적 비용으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활비에 대한 눈치로 병원 진료를 미루면 병이 커지고 결국 더 큰 병원비가 듭니다. 자식과 갈등이 커져 따로 살게 되면 갑자기 주거비와 생활비가 2배로 늘어납니다.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로 의료비, 심리상담 비용 증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같이 살면서 갈등이 생기면 그 대가는 돈으로도 돌아옵니다. 4. 자식과 같이 산다는 건 부양이 아니라 동거입니다. 예전엔 자식과 함께 산다는 것이 부모를 봉양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 학령기, 손주 은퇴한 부모, 이런 3세대 가구의 경우 같이 사는 것 외에는 아무도 여유가 없습니다. 자식도 갚아야 할 대출이 있고 손주 학원비, 사교육비에 돈이 빠져나가고 결국 부모 생활비까지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자식도 버겁고 부모도 민망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8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도 힘든데 내가 용돈 달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병원은 안 가고 밥은 대충 먹고 약도 좀 줄였어요. 그러다 건강을 잃습니다. 결국 돈보다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5.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준비는 멈춥니다. 나는 자식이 있어서 괜찮아.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이 말을 한순간부터 준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연금 가입? 필요 없지. 같이 살 건데. 보장성 보험? 자식이 챙겨주겠지. 적금, 예금, 비상금? 그래봤자 자식이 다 도와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힘들고 자식의 배우자도 버겁고 자식의 자녀들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에서 부모가 아무 준비 없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공존이 아니라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산다고 같이 준비해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자식과 함께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줄지 않습니다. 공과금, 식비, 병원비는 여전히 본인 몫이고 감정비용과 갈등까지 생각하면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기대고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믿는 순간 노후는 함께 사는 집이 아니라 조용한 갈등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지금 내 몫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부담 안 주려면 생각보다 더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자식에게 짐 되고 싶지 않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내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그때 가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막연함은 결국 자녀의 경제, 시간,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이
어느 날 얘야 미안하다가 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1. 자녀 세대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0에서 60대 자녀 세대는 대부분 퇴직 시점과 자녀 대학 등록금 시기가 겹칩니다. 자가 주택 없이 전세 대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액도 부모 세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하락 중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즉, 부모님 세대처럼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조금이라도 덜 짐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부모가 병들면 자녀는 경제적으로 무너집니다. 80대에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병원비, 간병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갑작스럽게 골절, 치매, 당뇨, 합병증, 중풍 등으로 쓰러지면 자녀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 휴직 또는 퇴사, 가족 수입 감소, 간병인을 고용, 월 200만 원 이상 지출, 요양병원 입원, 장기요양보험 제외 시 본인 부담 월 100에서 150만 원. 이게 12개월이 아니라 12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는 순간 부모와 자녀 모두가 금융위기 수준의 타격을 입습니다. 3.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자녀를 지켜줍니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면 노후 준비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오래 살기 위해가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짐 지우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노후 자금 분리 적립, 국민연금 이외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점검, 의료비 대비용 실손보험, 간병보험 유지 여부 체크, 상속 또는 재산 분배 계획은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 이런 준비는 부모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노후 준비는 결국 가족을 위한 보호막입니다. 4. 지금 괜찮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지금은 쓸 일도 없고, 지금은 자식 도움 안 받아도 돼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85세 이후 의료비가 1.8배 이상 증가합니다. 사망 전 2년간 지출이 생애 최고치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매나 거동 불편이 생기면 단 한 번의 입원으로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간병인을 쓰지 못하면 자녀가 직접 희생해야 합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아픈 본인보다 옆에서 돌보는 자녀에게 더 가혹한 시간이 됩니다. 5. 자녀에게 괜찮다고 말하려면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괜찮아. 걱정 마라. 돈 없어도 잘 산다. 하지만 자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이라는 걸. 그래서 진짜로 괜찮으시려면, 그 말이 진심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150만 원은 지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고, 병원비 정도는 감당 가능한 보장을 확인하시고, 자녀에게 줄 게 아니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부담 안 주는 노후입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는 마음, 그 자체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다짐은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금 돈을 버는 마지막 시기일지 모르는 이 시간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준비하면 자녀는 죄책감이 아니라 존경으로 그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는 슬픔이 아니라 존엄으로 채워집니다. 넷째, 80대가 되기 전에 바꿔야 할 소비 습관. 소비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나이 든다고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60대에 쓰던 방식 그대로 70대에도 씁니다. 70대에서 멈출 줄 알았던 지출이 80대에도 변함없이 나갑니다. 문제는
80대가 되면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비는 계속되는데 수입은 줄고 체력도 떨어지고 병원은 더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버티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움직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소비 습관을 바꾼다면 그건 당신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큰돈 안 써요. 외식도 별로 안 하고 쇼핑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요. 그런데 통장 잔고는 왜 늘 줄어들까요? 바로 작지만 끊임없이 나가는 소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마트에서 습관처럼 사는 간식류, 정기 결제된 OTT, 음악 서비스, 스마트폰 앱, 모임 때마다 내는 회비, 단체 티셔츠, 경조사비, 쓰지도 않으면서 유지되는 보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는 택시비, 이런 것들이 모이면 매달 수십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 그 습관성 지출이 줄어들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동으로 나가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바로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 리스트를 써보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2. 사치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소비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가 주택이 없다면 월세 아닌 장기 전세 공공임대 고려, 혼자 살면서 음식 버리는 일이 많다면 대량 구매보다 소분 구매, 공동 구매로 전환, 교통비 부담이 크다면 요일별 외출 제한, 도보 생활권 중심으로 생활 패턴 조정, 식비가 걱정된다면 밑반찬 만들기 모임, 공유 부엌, 복지관 식사 이용 등 연계 활용, 즉 줄이는 소비가 아니라 덜 쓰고도 불편하지 않은 구조 만들기. 이게 80대 이전에 해야 할 가장 큰 소비 습관 변화입니다. 3. 가족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 점검하세요. 소비 습관은 대부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유지합니다. 그런데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딸이 괜찮다 그랬어. 아들이 보험은 다 챙겼다 하더라고. 손주가 알려준 대로 하면 돼. 이건 정보 공유가 아니라 책임 전가입니다. 80대가 되면 자녀도 지칠 수 있고 손주도 관심이 줄어듭니다. 결국 당신의 소비 습관은 당신이 직접 확인하고 바꿔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제, 자동이체 항목, 보험 보장 내역, 정기결제 서비스 안 쓰는 멤버십, 중복된 가전, 필요 없는 약품 구입 습관,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해보는 습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80대엔 더 이상 손도 못 댑니다. 4. 늦은 나이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소비 습관이 가장 잘 바뀌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입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판단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0대에 들어서면 소득은 거의 연금뿐, 체력은 떨어지고 외부 도움 없이는 구조를 바꾸기 어려움. 예를 들어 보험 정리하려 해도 상담 받으러 가기 어려움. 통신비 줄이려 해도 요금제 바꾸는 게 부담됨. 가전 교체하려 해도 낯선 제품 쓰는 게 무서움. 결국 익숙한 불편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엔 지출이 고스란히 달라붙습니다. 5. 지금 바꾸면 나중에 덜 후회합니다. 지금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80대가 되면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막 썼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보험? 젊을 때 해놨어야 했지. 손주한테 너무 많이 썼어요. 남는 게 없네. 그때 줄였으면 지금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소비 습관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늙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80대 이후엔 바꾸고 싶어도 체력도 여유도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바꾼 소비 습관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일상과 통장과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버는 돈은 줄어들지만 나가는 돈은 계속된다는 노후의 법칙.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쓸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쓸 줄 아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평균 수명 87세 이후가 더 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이제 80도 넘었는데 얼마나 더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여성의 수명은 86.6세, 남성은 80.5세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평균 기대 수명은 87세를 넘긴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평균 뒤에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87세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5년, 10년, 그 이상을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당신이 가장 약하고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기대 수명은 중간값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 수명 87세를 끝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기대 수명은 태어날 때부터 계산한 평균값입니다. 이미 70에서 80대를 지나신 분들에겐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80세까지 살아낸 분이라면 그 이후 평균 기대 수명은 약 9에서 10년입니다. 즉 80세 이후에도 90세까지 사는 확률이 절반을 넘습니다. 85세를 넘기면 그때부터 지출이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2. 85세 이후 돈이 가장 많이 듭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사망 직전 2년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드는 시기라는 것. 왜일까요?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요양병원, 재활병원 같은 장기 치료가 시작되며 식사, 배변,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85세 이후에는 다음 지출이 급증합니다. 간병비 하루 8시간 기준 월 200만 원 전후, 요양시설 비용 월 100에서 250만 원 급여 구간별 차등 적용, 응급의료비 골절, 뇌졸중, 심장질환 등의 급성질환 치료비, 간접지출 병원 왕복 택시비, 보호자 식비 숙박비 등 그동안 조금씩 아끼며 살아온 노후가 마지막 몇 년 사이에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3. 노후는 줄이는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싸움입니다. 지금 150만 원으로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지금은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혼자 움직일 수 있으니 가능했던 지출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아무리 적게 써도 의료비와 간병비는 줄일 수 없습니다. 결국 노후는 줄이는 싸움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와 그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해 두었느냐의 싸움입니다. 4. 돈이 있어야 선택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고 누워 있으면 간병인을 불러야 하고 거동이 어려우면 시설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선택권을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병원, 내가 원하는 요양 서비스, 내가 머물고 싶은 공간. 돈이 없으면 대기번호, 저렴한 공공시설, 타인에게 맡기는 결정.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은 선택하지 못하고 떠밀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아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이 남아있지 않으면 나중엔 당신이 당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지금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 이 시기는 몸이 아직 움직이고 생각도 명확하며
경제 활동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80대를 넘기면 수입은 연금뿐이고 체력은 떨어지고 그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구조를 재정비하고 의료비 대비 보험을 점검하며 간병 대비 자금을 따로 떼어놓고 자녀와의 경제적 분리 계획도 세워놓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지금이 줄인다고 끝나는 노후가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노후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줄인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아껴둔 돈이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평균 수명 87세. 하지만 인생은 평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8세, 90세, 93세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냥 버티는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줄이되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남겨두기 위해 줄이는 소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적게 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보셨듯이 적게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일 뿐입니다. 외출을 안 해도 매달 나가는 돈, 자식과 함께 살아도 줄지 않는 지출, 부담 주지 않겠다는 말로는 막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늦기 전에 바꿔야 할 소비 습관들. 무엇보다 지금 줄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87세, 그 이유가 더 길고 더 힘들고 더 많이 듭니다. 노후는 그저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 사는 동안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노후의 길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은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이고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게 만드는 힘입니다. 노후의 길 혼자 걷지 마세요. 우리 함께 준비해 보아요.